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실 겁니다. 주식 앱을 열었다 닫았다 하셨을 수도 있고 뉴스피드에 흘러나오는 반도체, 엔비디아, 삼성전자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6년 3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 하나가 여러분의 삼성전자 주식 계좌, 여러분의 노후 연금,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발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TC 2026, 젠슨 황이 직접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칩 여러 개를 꺼내겠다고 예고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발표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 삼성전자에 수백조 원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릴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실전 경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발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삼성전자의 반격 시나리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이신 분들, 요 2년 동안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2022년 구만전자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를 보면서 속이 쓰리셨을 거예요. 왜 SK하이닉스는 날아오르는데 삼성은 이러지? 그 질문을 하셨다면 오늘 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이 없으신 분들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 수출 통계, 한국 경제 전체의 사이클이 이 한 기업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그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GTC 2026에서 무엇을 발표했고 그게 왜 삼성전자에게 직접적인 기회가 되는가? 둘째, 삼성전자가 지난 2년간의 굴욕을 딛고 실제로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는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셋째,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변수.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뉴스에서 절대 보지 못했을 숫자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루빈 GPU 하나에는 HBM사가 8개 들어갑니다. 루빈 울트라에는 12개, 그리고 엔비디아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루빈 플랫폼만으로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 규모의 매출을 이미 계약 물량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조 원, 대한민국 2024년 한 해 국가 예산이 656조 원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칩 하나의 플랫폼이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칩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만드는 곳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쟁터의 구조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HBM이 뭔지부터 짚고 갑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본체가 CPU나 GPU,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두뇌라면 메모리는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빨라도 책상이 좁으면 작업 속도가 느려지죠. AI를 학습시키고 거대한 언어 모델을 돌리는 건 그 문서들이 수천만 장짜리인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 초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 HBM 시장에서 지난 2년간 벌어진 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의 독주, 삼성전자의 굴욕, 그리고 지금 시작된 반전. 어떻게 이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확인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H100, A100을 폭발적으로 출하하면서 HBM 수요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3E 5세대 메모리의 품질 테스트에서 엔비디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율 문제, 발열 문제, 구체적으로는 적층된 D램 칩들이 열을 제대로 빼내지 못하는 기술적 결함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기준 2025년 2분기 HBM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단 17%였습니다. 삼성이 17%. 삼성전자를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인지 아실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왕이 가장 중요한 차세대 시장에서 3위로 밀려난 겁니다. 마치 축구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 조별리그에서 꼴찌를 했을 때 그 느낌이랄까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닌데 결정적 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 사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사실상의 혈맹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젠슨 황이 만찬에서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하나의 거대한 팀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률 47%, 제조업 기업이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의 마진을 올린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대로 추락했을까요? 저희 분석으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핵심이 바로 이번 GTC 2026에서 터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D램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10나노급 6세대, 소위 1C D램.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5세대 기술로 HBM4를 만들 때 삼성은 한 단계 앞선 6세대를 HBM4에 집어넣는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도박이 맞아떨어졌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핀당 전송 속도 초당 11.7기가비트, 엔비디아가 요구한 기준 10기가비트를 17% 초과하는 성능입니다. 가격은 개당 약 $700, 우리 돈으로 100만원짜리 메모리 칩입니다. 그리고 그 칩이 지금 이 순간 GTC 2026 무대에서 젠슨 황의 베라루빈 GPU에 탑재되어 세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2년 전 굴욕을 당했던 삼성전자가 차세대 전쟁에서는 가장 먼저 총을 들고 전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 잘 됐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어차피 SK하이닉스가 62% 점유율인데 삼성이 따라잡을 수 있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선두가 너무 앞서 있잖아. 이 생각 완전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구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HBM 시장의 구조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HBM 시장은 엔비디아가 전부였습니다.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누가 더 많이 공급하느냐의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먼저 검증을 통과한 SK하이닉스가 독주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HBM을 사는 주체가 엔비디아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HBM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엔비디아 다음입니다. 구글은 자체 AI 반도체 TPU를 만들고 거기에 HBM을 넣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글과 브로드컴에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HB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2025 사업보고서를 보면 5대 주요 매출처에 갑자기 알파벳 새로 등장했습니다. 미국 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해 전체 매출의 39.9%를 차지합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이 구글이 된 것입니다. AMD도 있습니다. AMD의 리사 수시 EO가 이달 삼성을 방문해 이재용 회장과 HBM 공급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AMD의 AI 가속기에 가장 많은 HBM을 공급하는 기업이 이미 삼성전자입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이것이 HBM 시장의 구조 재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산을 차지했다면 삼성전자는 구글, AMD, 브로드컴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산들을 조용히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2000년대 초반 메모리 반도체 경쟁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D램 시장을 장악했을 때 삼성은 주력 시장에서 정면 승부하는 대신 새로운 수요처를 먼저 확보하는 전략으로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의 구조가 그것과 완전히 같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사이클의 속도도 다르고 경쟁사들의 체력도 과거와 다릅니다. 물론 이번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의 논리, 선발주자가 특정 고객을 독점할 때
후발주자는 새로운 고객층을 파고든다 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B증권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 2025년 17%에서 2026년 35%로 상승 전망 2배 이상. 그리고 2026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사 합산 영업이익 전망 200조 원 이상, 200조 원.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불입하는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 그 지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이겁니다. 더 극단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대 246조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고, 삼성전자 단독으로도 DS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12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 2022년 43조 원이었습니다. 그게 3배 가까이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분석이고 증권사 전망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밋빛 전망에는 진짜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숨기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HBM사의 수익성 딜레마입니다.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HBM사의 가격은 개당 약 $700. 비싸 보이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BM사의 영업이익률은 약 30%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범용 DDR5D램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60%에 육박합니다. 삼성이 HBM의 생산 라인을 집중할수록 더 수익성이 높은 범용 D램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생산 배분 전략이 실제 실적의 핵심 변수입니다. 두 번째 위험, 미중 반도체 갈등입니다. 미국 정부는 수출 규제 명단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팹 장비 수입 허가는 연간 갱신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중국 공장이 흔들리면 전체 생산 계획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건 어느 증권사 리포트에도 예측 불가 변수로 분류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 위험, 공급 과잉의 씨앗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HBM 월 생산량을 17만 장에서 25만 장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0조 원대 중반의 설비 투자를 집행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투자들이 2026년 말 이후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HBM 가격이 1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새 설비의 실제 가동은 2027년 말은 돼야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변수만 주시하시면 됩니다. HBM사 수주 계약 공시, 특히 엔비디아 대 비엔비디아 비율입니다. 삼성이 구글 AMD 쪽 물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가 2026년 실적의 진짜 분수령입니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고객사 다변화 관련 코멘트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장기 방향을 읽는 나침반입니다. 단기 흔들림은 있을 겁니다. 반도체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장기 방향을 읽는 것과 단기 변동성에 끌려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1. 뉴스 속도에 반응하지 말고 구조 변화의 속도에 반응하십시오. GTC 발표 당일 주가는 단기 심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실망스러운 발표에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예상보다 좋은 발표에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단기 노이즈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구조, HBM 고객이 엔비디아에서 구글 AMD 브로드컴으로 다변화되고 삼성전자가 그 비엔비디아 진영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는 흐름는 하루 이틀 뉴스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뉴스 속도로 매매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 상대방이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원칙 2. 포지션 크기를 먼저 결정하고 분할로 접근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셨다면 그 흥분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투자 판단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번에는 진짜다 라는 확신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꺾이고 예상보다 빠르게 다시 올라옵니다. 전체 투자가는 자금 중 특정 종목의 30% 이상을 집중하는 것은 사이클이 틀어졌을 때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분기 한 번씩 실적 확인 후 판단하는 분할 접근이 감정 없이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칙 3. 삼성전자 DS 부문 분기 영업이익 7조 원을 기준선으로 보십시오.
2025년 3분기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이익은 7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2026년에 12조, 15조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가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매 분기 추적하면 됩니다. 복잡한 리포트 50장을 읽지 않아도 이 숫자가 방향을 말해줍니다. 상승 추세가 2분기 이상 이어진다면 구조적 반등, 1분기 반짝 후 꺾인다면 일시적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그 차이를 좁혀드리는 것이 실전 경제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엔비디아의 GTC 2026 발표는 단순한 신제품 공개가 아닙니다. 루빈 GPU에 탑재되는 HBM사 시장이 본격 개막되었고 그 700조 원의 파이를 나누는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무장하고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둘째, 시장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HBM 전쟁이 SK하이닉스 대 삼성의 2파전이 아니라 엔비디아 진영과 구글 AMD 진영으로 나뉘고 삼성전자가 후자를 조용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칭 전략이 2026년부터 2027년 실적의 결정적 변수입니다. 셋째, 단기 변동성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D램 영업이익률이 7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삼성증권이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장기, 대규모 IT 투자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지금, 방향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자는 공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구조를 읽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관 리포트든 해외 분석이든 샅샅이 뒤져서 다음 영상에 확실한 해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